조선의 중앙정부는 붕당부터 세도 정치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벗어나서 일반 사람들이, 즉 향촌에 사는 일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향촌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먼저 농업을 보겠습니다. 원래 농사를 지을 때는 씨를 막 뿌려서 이렇게 자란 작물을 재배했는데, 이렇게 막 뿌리다 보면 작물 사이사이에 자라는 이 잡초들을 골라내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잡초를 뽑다가 작물을 뽑는 일도 허다했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모내기법이라는 건데, 이 모내기법이라는 것은 모판이라는 곳에 씨앗을 뿌려서 싹을 이렇게 틔운 모를 만듭니다. 이 모를 뽑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심는 방법인데, 이렇게 가지런히 심으면 어디다가 작물을 심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곳을 제외하고 자라는 놈이 바로 잡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죠. 작물을 잡초로 착각하는 일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기존 방식에 비해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내기법은 이 모판에 싹을 틔우는 동안 쉬고 있는 땅에다가 또 다른 작물을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와 같은 작물을 심었는데, 한 땅에다가 보리를 심고 보리를 재배 후에는 싹을 틔운 모를 심어서 보리와 쌀을 둘 다 얻을 수 있었으니 이를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한 땅에 두 가지 작물을 수확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모내기법과 이모작을 통해서 얻는 작물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쌀 재배가 많아지니까 쌀이 아닌 인삼, 담배, 목화, 채소 등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인 상품 작물도 재배하여서 농사꾼들이 점점 돈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작물을 시장에 팔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상업 변화에 대해 살펴보죠. 대동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은 구하기 쉬운 쌀을 세금으로 내게 되었고, 이 쌀을 세금으로 받은 정부는 공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쌀을 여러 가지 물건들로 바꾸어 사오게 했습니다. 이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상업이 빠르게 발달했죠. 전국 곳곳에는 시장과 같은 장시라는 곳이 열렸는데, 이 장시라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보부상이 크게 활약하게 됩니다. 이 보부상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는 물건 자체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화폐를 쓰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폐가 발달하게 시작되고, 이때 이용된 화폐가 상평통보라는 화폐입니다. 공인과 같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사적 상인이라 하여서 사상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 보면 청나라와 가까운 의주 쪽에는 만상이라 하여서 청나라와 무역을 하는 상인이 있었고, 일본과 가까운 동네 쪽에는 내상이라 하여서 일본과 무역을 하는 상인이 있었죠. 그리고 개성에는 송상이라고 하여서 조선의 중간에 있으니까 이 위쪽에 북쪽에 있는 청나라와 남쪽에 있는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담당했습니다. 수도인 한성에는 경강상인이라 하여서 한강을 따라 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서 쌀 등을 운반하는 상인이 있었죠. 경강상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은 수도를 뜻하는 한자고, 강은 한강이니까 수도에 있는 강을 타고 돈을 버는 상인이란 뜻으로 경강상인이라 외울 수 있고, 지도 위쪽에서부터 만상, 송상, 내상이니까 남한, 송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파는 수공업도 발달했는데, 조선 전기에는 국가에게 물건을 팔았다면 조선 후기에는 장시에다 내놓아서 팔면서 더 큰 이익을 얻었고, 광물을 파는 광업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광산 채굴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농업과 상업의 변화 때문에 결국 신분제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조선은 크게 양반, 그리고 그 아래는 의원, 향리, 서얼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인, 그리고 대부분 농민으로 이루어진 상민,
그리고 노비로 이루어진 천민이 있었습니다. 이 네 단계 모든 곳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양반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양반은 남고 패배한 양반은 쫓겨나서 향촌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양반인데 양반 같지 않게 된 것이죠.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인들은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데 특히 이 서얼들은 중인 계층이어서 출세가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정조 때 규장각에 등용이 되기도 하면서 신분 상승 운동이 부분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상민의 경우 농업이나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일부는 돈을 주고 신분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주면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납속책이나 빈칸에 이름만 적으면 해당 관직을 얻게 되는 공명첩 등이 이용되면서 상민의 수가 줄고 양반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상민의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죠. 세금이 부족해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천민에 해당하는 노비들을 상민으로 상승시켜서 세금 낼 사람들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또는 전쟁 때 공을 세워 천민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납속책을 돈을 주고 사서 벗어나기도 하고 도망을 가서 신분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비의 수도 줄기 시작하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천민의 수는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신분제가 빠르게 바뀌는 걸 신분제가 요동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